네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박인옥입니다. 앞서 강의한 내용들 쭉 같이 들었는데요. 참 연결성이 있구나. 첫 번째는 수질의 악화, 또 수질 오염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다고 하면, 두 번째는 하천 복원의 다양한 형태, 문제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한강 하구와 하천의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수질 문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하천이나 하구가 공유지로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공유지로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을 세력 관계 또는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갈등 관계를 극복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천의 하천은 굉장히 많죠. 국가하천 두 개가 있고요. 지방하천 30개, 소하천이 113개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는 115개였습니다.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 줄어든 것은 주차장 내지는 뭐 기타 다른 형태로 매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인천에 있는 하천은 그냥 그 하천 그대로 존재하거나, 또는 지금 우리가 보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보건 사업을 하는지, 어떤 형태로 보건 사업에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참여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SDGs라고 얘기하죠. 17개 중에 이 하천 또는 물과 관련돼서 좀 짚어보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대부분은 6번째 깨끗한 물 위생,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그리고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지금 우리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도시 내에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협력적 관계, 흔히 뭐 파트너십, 거버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천 복원과 관련돼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왜 협력을,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제도만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 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천은 하천 그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영역에서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 독립돼서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황폐화 또는 파괴됐던 이 하천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60년대 이후 7, 80년대 주로 오염됐다고 하죠. 도시화 또 산업화 과정에서 하천이 뭐 하수구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하천 복원에 대한 그 지역적인 또는 국가적인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수구의 역할, 아니 하천의 역할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도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공유제로서 이 하천이 시민들과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뭐 생태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연대를 했지요. 지금 뒤에서 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하천 살리기 추진단,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있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가톨릭 환경연대, 이런 단체들이 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복원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앞서 하천 복원의 다양한 형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생태학적으로 물이 흐르는 장소 있지요. 그 물도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수구의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생態학적으로 무엇이 또 누가 어떻게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아까 삼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하천에도 존재합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생활 공간이며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다. 요즘은 하천 주변을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하천 주변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냥 비워라. 비우는 것 그 자체가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인천의 시민들이 생활 공간으로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천복원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거죠. 하천은 자연생태계와 거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피로제이며 공유제다. 그러니까 앞서 물이 흐르는 장소,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이것은 결국 거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피로제이며 공유제라는 것이죠.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향유하는 건 아니죠. 아무나 향유한다고 하니까 하천 복원 과정에서 자꾸 물질적인 건조물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공유제로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도시공유제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해보면 역사적으로 인간과 함께 공존해온 자연 자원이다. 그러니까 공유지는 하천이라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면 공유재는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재로서 자연자원은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될 때만이 그 가치를 창출한다. 예로 들어서 갯벌을 그냥 갯벌 그대로 두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어민들이 들어가서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낙지도 캐고 이럴 때에 그 가치, 갯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유일하게 노동력이 투입될 때만이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공유제다. 근데 이제 도시 공유제를 우리는 다른 형태로 이용하려고 하죠. 이제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주거지 정비 또는 신도시, 도로, 산업단지 이런 필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자원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은 주로 주차장, 도로, 공원 용지로 복개돼서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주변화되고 있죠. 산업화 과정에서는 각종 오염물질이 흐르는 그런 하수구로 전락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걸 다 메꿔버리고 냄새가 난다고 어느 지역에선 하천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악취, 오염이 난다고 해서 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다 묻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 그 오염 원인을 찾아내서 복원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천 복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하천 또는 뭐 기타 공유제로서 갯벌이나 산림 이런 것들을 매립하고 또 복개할 때 그 흔히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립하면 누구나 다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국익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 매립을 하고 매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끔은 우리는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실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예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하천이 깨끗한 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거기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빨래도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생태학적인 하천 복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유지 하천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지금까지 산업화 또는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하면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도 다른 그게 다양한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97년이죠. 인천은 97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시에는 인천의제 21이라고 했습니다. 설립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대해 주목을 하게 됐죠. 이후 97년 이후 의제 21에서 하천 살리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2003년에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설립이 됐고요. 2008년에 하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천을 복원하는 데는 행정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업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이 3주체가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참여할 때 우리는 이건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인천의제 21 하천 살리기 추진단, 그리고 하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참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알고 있는, 특히 이제 강화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 강의를 듣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강화에서는 하천 살리기에 대한 그 조직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천의 그 실개천이라도 예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실개천의 모습을 한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식은요, 그러니까 공유제라는 하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참여하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1차 방정식 Y =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Y라는 것은 결국 X가 누구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또는 언론, 기업,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존재들이죠. 이 사회 세력들을 X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주어진 조건들 A나 B가 주어진 조건인데, 주어진 조건에 X라는 이 다양한 주체 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Y, 이것이 뭐 하천이 될 수 있고 갯벌이 될 수도 있고 산림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Y라는,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하천 복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A와 B, 그러니까 A는 주어진 조건 중에 내적 조건이라고 하면 B는 주어진 조건 중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들, 이 A와 B에 대응해서 X, 제도, 언론, 시민사회, 정치 권력 또는 기업, 이 사람들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서 잘 조절할 때 Y는 복원 가능성이 커진다. 종종 이 X 중에 이해관계에 얽혀서 또는 이기적인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이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Y가 Y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Y는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지역사회 그 세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세력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하천 유지 관리를 둘러싼 갈등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강화 지역의 하천 또는 갯벌을 중심으로 나타난 갈등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신문 검색을 하시면, 이거는 인천의 하천인데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인천 지역에 존재하는데요. 지금 제13기, 14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2년부터 활동하게 되는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이거는 2021년 올해 5월 기준입니다. 여기에도 시민 분야, 기업 분야, 행정 분야가 세 분야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외에도 하천 살리기 추진단, 여기 역시 민관 공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하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승기천, 불포천, 장수, 공천 이렇게 한강하고 네트워크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천을 둘러싸고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참여한 사회 세력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종종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집단,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관 공동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균열이 생기게 되면 조직 자체가 또 와해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쌓은 공이 다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2019년에 다시 살리기 위한 하천 네트워크 발대식을 승기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천 지역에 이 환경운동연합 외에 녹색연합, 그리고 가톨릭 환경연대,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이렇게 해서 같이 하천 탐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천은 누구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이게 하천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후에 공동으로 이렇게 하천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서 매우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렇게 녹색연합도 불포천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됐고, 인천시도 관심을 갖고 있지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천을 둘러싸고 활동하는 그 내용들 또는 참여 주체들이 보면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런 하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니터링 주체들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천은 요거 지속가능 발전 지표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온 건데요. 하천 처리수 재이용률, 하천 복원 비율 보면 그 퍼센트로 집계를 하고 있고, 하천 오염도, 하천 생태계 건강성, 이렇게 하천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 행정 기업이 지표에 기반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니터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또 복원의 가치를, 또 의미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유주로서 하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원이죠. 그리고 이 하천은 실천을 포함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때문에 공유지로서 하천은 물리적 요소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둘러싼 제도 외에 이용자 간의 복합적인 산물,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고 향유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복원, 하천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면, 이 하천, 공유지로서의 하천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집단, 개인, 또 기업도, 행정도 복합적인 산물로서 하천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 하천을 그래서 공유지로서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현재 공유지 하천 살리기 운동의 그 초기 민관 거버넌스 이행은 근데 우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할 때입니다. 앞서 몇 개의 사례들을 쭉 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설명을 좀 했는데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린 질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천 살리기 인천에 다양한 단체들의 하천 살리기 운동이 출발한 지 20여 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뭐 제도도 마련해 놨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죠. 홍보도 합니다.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시민사회 협력적 관계가 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민관이 함께 공존하는 조직체를 만들어 놨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거는 과정이 아니라 갈등 봉합을 위한 결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종종 균열을 일으키고 자기 집단의 모니터링한 그 성과를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실천운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천보건운동은 갈등 지점을 확인하고 또 제도 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공유화하는 실천 인식이 좀 중요하다. 강화에서 하천이 몇 개가 있는지, 오염되고 있는 하천은 지금 어떻게 왜 오염되고 있는지,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주체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이것이 거버넌스인 것이지요. 제도 하나만 만들어 놨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을 최종 사업으로 인식하는 행정의 접근도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이 민간 영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천을 둘러싼 모니터링 또는 보건 사업들이 보면 개별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천 보건 운동의 전환, 재생산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하천 보고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또 오염되고 또 파괴됐던 것을 복원하는 운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안을 비우고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강의하신 그 분의 강의 내용을 보면 하천 복원한다고 해놓고 그 안에다가 뭘 계속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흐르고 생물 다양성이 흐르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걷는 길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이 하천 보건 운동을 다시 수변 공간 전반으로 한번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천 보건 운동의 재생산의 전제 조건으로는 이제 하천 보건에서 수변 공간 전반으로 연안 한강 하구죠.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파편화됐고 또 개별화됐던 각계전투 방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천 보건 성과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 플랫폼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는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강화에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한강 또 서해 바다와 합류하는 하천이나 연안을 비우는 것, 하천 보건운동의 재생산은 인천의 수변 공간을 특정 건조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운동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